안녕하십니까. 2023년 3월 10일 최병무의 팩트 시작하겠습니다.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어제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재판에 나와서 증언을 했고요. 그 다음에 검찰 측 신문을 받았습니다. 근데 그게 이제 주로 김용한테 주었다는 6억 원, 8억 4,700 중에서 2억 4,700 정도는 일부 돌려주거나 아니면 자기가 쓰고 그 다음에 6억 원을 전달했다는 부분을 상세하게 증언을 했는데 그 부분을 제가 설명을 드리고 그 다음에 재판부가 한 부분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한 게 있습니다. 그것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우선 이 혐의는 2021년 4월부터 8월까지 6억 원을 전달하는 그 과정에 대해서 증언을 하고 있고 김용 전 부원장은 모두 부인을 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증언이 굉장히 중요해지죠. 자, 2021년 4월 이때가 처음 돈을 전달할 때입니다. 1억 원을 전달했다는 건데요. 이 1억 원은 남욱 변호사가 천화동인 4호의 소유주죠. 남욱 변호사가 마련한 걸 어디에서 줬느냐? 유동규 씨의 사무실에서 줬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황색 골판지가 있는 박스 안에 띠지 혹은 고무줄로 묶은 5만 원권을 담아서 전달했다. 이거는 뭐 검찰이 시연까지 했다는 거죠. 들어가는지 실제 5만 원권으로 해서 1억 원이. 당시 정민용 변호사가 돈을 가지고 오기로 한 사실을 김용 씨가 알고 있었고 미리 유 씨가 운영하던, 그러니까 자기가 운영하던 유원홀딩스 사무실로 약속을 잡았다. 요게 이제 첫 번째 돈 전달 과정. 그 다음에 2021년 6월 초순 정민용 변호사가 5억 원을 받아와서 이 중에 3억 원을 자기가 그러니까 정민용이 5억 원 받아올 때는 백팩에다가 가져왔고 3억 원을 수원 광교에 있는 자기 집 근처에서 전달을 했는데 3억 원이 무겁고 그 다음에 자기 집이 밤이 되면 차가 없어서 그쪽으로 차를 가지고 오라고 했다. 그게 무거워서 쇼핑백 2개를 겹쳐서 3개를 이렇게 넣다가 보니까 윗부분이 벌어져 스카치 테이프로 막았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당시 김용이 지금 돈 빨리 필요하니까 빨리 좀 마련해달라 이걸 전화를 했는데 그걸 스피커폰으로 같이 들었다. 대장동 일당들이 뭐 이런 얘기고요. 그 다음에 3억 원을 5억 중에 3억을 줬으니까 2억이 남았을 거 아닙니까? 그거는 집에 있는 장롱 붙박이장에 보관을 했었고 이 2억 중에서 5천만 원을 정민용 씨와 같이 자기가 사용했고 그 후에 다시 그러니까 5천만 원 이렇게 썼다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시 1억 원을 받아서 2억 원을 채워놨고 2021년 7월에 경기도청 뒤쪽 도로에서 또 전달을 했는데 당시 김용 씨 차 안에다가 돈을 실어다 준 후에 함께 근처 공원 벤치에 앉아서 담배를 피우고 정치 얘기를 했다. 반바지를 입고 가서 모기에 많이 물렸던 기억이 난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습니다. 자, 이 정도면 뭐 거의 이거는 지어내기가 어려운 상황으로 보이고 아마도 뭐 경기도청 뭐 뒷길 뭐 이런 것들은 아마 그 당시 CCTV나 뭐 이런 것들을 확인해 보면 충분히 확인이 가능할 것이다. 만약 그런 것이 뒷받침이 된다면 더 이상 뭐 김용이 부인하는 것 정도 가지고서는 해결은 안 될 것으로 보인다. 왜냐하면 정치자금이나 뭐 뇌물이나 이런 것들은 대개 현금으로 오고 가고 증거가 없습니다. 진술이 중요하죠. 얼마나 구체적이냐, 얼마나 일관되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검찰의 이날 신문에서 유동규 씨는 또 이런 법정 증언을 했습니다. 이 428억 부분이 이제 이재명 대표가 알고 있었느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김만배 씨 지분 중에 천화동인 1호에서 절반을 받기로 했다는 게 이재명 대표한테 보고가 됐느냐 이렇게 검찰이 그런 취지로 묻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까 서로 다 공유했다고 얘기를 합니다. 공유는 이재명 대표한테 뭐 자기가 직접 보고한 건 아니지만 정진상, 김용 이런 사람들과 다 그 절반이 이재명 성남시장 측의 몫이다 하는 것을 보고를 했다 이런 뜻입니다.
저희 목표가 이재명 대통령 만드는 것이었으니까 그걸 위한 자금으로 쓰자고 했다. 이렇게 진술을 했고요. 근데 재판부가 아까 첫 번째 있었죠. 2021년 4월 말 1억 원을 전달받아서 자기 사무실에서 주었다는 이 부분에 대해서 아마 실제 조서에는, 검찰 조서에는 훨씬 더 상세하게 돼 있는 모양입니다. 그걸 물었습니다. 배달 사고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배달 사고에 대해서, 그러니까 8억 4,700인데 6억만 전달했으면 1억 4,700은 배달 사고가 났다는 거냐? 그러니까 맞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그러면서 이제 그 1억 부분을 진술을 합니다. 아마 1억 부분에 대해서 조서에 뭐라고 돼 있는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외투 안에 숨겨가기에 1억 원 봉투는 너무 크지 않냐?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날 2021년 4월에 준 게 1억 원이거든요. 근데 그때 김용 부원장이 외투를 입고 왔다고 그랬습니다. 근데 그 외투 안에 1억 원을 숨겨가기에는 좀 크지 않냐? 봉투가. 이걸 질문한 겁니다. 재판부가. 그러니까 유동규 씨가 돈 크기만큼 구겨서 들고 갔다. 그러니까 재판부가 다시 크기가 좀 되는데 봉투 구긴다고 외투 안에 들어가느냐? 이렇게 질문한 걸로 이제 노컷 뉴스에는 보도가 됐는데, 그래서 다른 제가 매체를 봤더니 이게 좀 헷갈리게 돼 있습니다. 외투 안에 넣어서 가지고 간 것으로 진술을 한 건지, 아니면 다른 데는 돈이 든 쇼핑백 봉투를 옆구리에 끼고 숨겨서 나갔다. 이렇게 진술한 것으로 돼 있고, 그리고 심지어는 어느 또 매체 보면 외투 안에다 넣어서 팔로 끼고 나갔다. 이걸 뭐 몸짓까지 해가면서 설명을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제가 이걸 왜 이렇게 상세히 설명을 드리냐면, 외투 안에 넣어서 간 거와 외투 안에 넣고 팔로 끼고 갔다는 거는 의미가 완전히 다릅니다. 왜? 이게 500만 원, 5만 원권 100장, 이 5만 원권을요, 우리 일반적으로 쓰는 편지 봉투에다가 5만 원권을 정말 거의 터질 듯이 넣으면 1,000만 원이 들어갑니다. 1억 원이면 그게 10개죠. 이만큼 정도 됩니다. 일렬로 세우면. 그러면 서류 봉투 같은 데에 1억이 들어갑니다. 거기에 1억이 들어가죠. 그러니까 그런 거 1억 들어가고 그걸 외투 안에다 넣었든 밖에다 넣었든 이렇게 옆구리에 껴서 숨겨서, 그러니까 이게 옆구리에 꼈다는 게 아마 외투 안에 이렇게 넣어서 끼워서 이렇게 숨겨서 가지고 나갔다는 뜻인데, 만약에 그냥 외투 안에 넣어서라는 개념과 옆구리에 끼고라는 개념은 완전히 다릅니다. 옆구리에 끼고는 충분히 갈 수가 있죠. 그러나 외투 안에 넣어서 간다는 거는 저도 조금 의문입니다. 왜냐면 외투 안에 넣으면 외투 안에 호주머니 이런 건데 거기에는 1억이 안 들어가죠. 그러니까 근데 다른데 상당수의 그 매체 보도에는 외투 안에 옆구리에 끼워서라고 돼 있기 때문에, 그리고 몸짓까지 했다. 이게 맞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렇게 되면 재판부가 의문을 제기하는 그런 부분도 해소가 될 것으로 보인다. 옆구리에 껴서 나갔으니까. 그래서 재판부, 이제 나머지 부분은 제가 보건대 재판부가 별다른 아마 의문이 없는 것 같고, 이제 일관되게 그렇게 진술하고 검찰에서 그다음에 법정에서 이렇게 진술하고 있으니까, 물론 뭐 재판부가 다 인정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그러나 재판부도 이걸 듣고서 굉장히 상세하구나, 뭐 돈을 어쩌고 뭐 이렇게, 물론 기억에 약간의 오류가 있을 수는 있지만 저거는 뭐 지어내기에는 너무나 상세하다. 경험을 바탕으로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다. 심지어는 뭐 모기에 많이 물렸다. 뭐 이런 얘기까지, 반바지를 입고 나가서 이런 것까지 기억하는 것을 보면 상당히 진술이 상세하고 일관되다. 이런 부분은 인정이 될 것 같고, 근데 다만 이제 이 2021년 4월 첫 번째 1억 원 줄 때, 그 줄 때의 상황에 대해서, 그리고 배달 사고에 대해서 이제 의문을 제기한 부분, 이런 부분은 이제 유동규 씨가 뭐 이렇게 이런저런 설명을 워낙 많이 하다 보니까 뭐 혹시 약간의 오류가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외투 안에 옆구리에 껴서 갔는지 뭐 이런 부분을 좀 상세하게, 아니면 기사가 잘못됐을 수도 있는데, 어쨌든 이렇게 얘기한 전체적인 어제 그 재판 상황을 보면, 야, 너무나
유동규 씨가 그림을 그리듯이 정확하게 설명을 하고 있구나. 저는 그런 걸 느끼게 됩니다. 왜냐하면 과거의 뇌물재판이나 정치자금 재판에도 보면 얼마나 선명한 기억을 일관되게 얘기하느냐에 따라서 유무죄가 결정이 됩니다. 이 사람이 왔다 갔다 한다. 뭐 예를 들어서 이날 그 옆구리에 꼈는지 어디에 꼈는지는 정확하게 기억 안 난다. 뭐 어쩌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 벌써 신뢰도가 확 떨어지게 되죠. 그러나 이거는 아마도 옆구리에 꼈다고 얘기를 한 것으로 보이는데 그런 부분을 앞으로 보다 분명하게 하면 제가 보건대 김용이 부인한다고 해서 그렇다고 뭐 그 김용이 이 6억 원을 받아서 자기 혼자 다 써버리거나 뭐 그랬을 것 같지도 않거든요. 이 시점을 보면 이거는 이재명 대표의 경선 자금으로 쓴 것이 분명해 보이고 그리고 이제 김용이 자꾸 자기 선에서 꼬리 자르기를 하려고 하는데 그게 잘 되지 않을 것 같다. 어제 유동규 씨의 법정 증언을 보면 뭐 이런 느낌이 들고 자 만약에 우리 이런 거 한번 생각해 보시죠. 8억 4,700을 남욱에게서 유동규가 받은 거는 뭐 그건 움직일 수 없는 증거인 것으로 보이는데 배달 사고를 내면 글쎄요 뭐 대부분 배달 사고를 내지 그 중에 왜 1억 4,700 1억 4,700은 돌려주고 1억 원만 사실은 자기가 쓴 건데 왜 1억 원만 썼겠습니까? 만약에 배달 사고를 정말 크게 냈다면 그런 점에서 보면 6억 원은 간 것으로. 그리고 남욱 변호사가 그 언론 인터뷰에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아니 그러면 김용이 안 받았다면 나는 도대체 누굴 보고 준 거야? 내가 이재명 보고 줬지 유동규나 김용이 쓰라고 준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 점으로 봐서 그건 뭐 맞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남욱 변호사도 그 돈이 경선 자금으로 쓰였다는 사실을 어떤 경로를 통해서든지 아마도 확인을 했을 거다. 왜냐하면 돈을 준 사람은 이 돈이 제대로 전달됐는지를 확인을 하거든요. 이런저런 여러 가지 확인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아 요즘에 이재명 캠프에 돈이 많이 돈다. 뭐 이런 거 확인할 수 있죠. 6억 정도 들어갔으면 뭐 돈 들어가면 바로 돈이 좀 풀리는 느낌이 나오거든요. 아마 그런 점으로 보면 이 재판에서 김용이 부인한다고 이게 무죄가 될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